전희경 의원과 1대1 자유토론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정부가 교육 정책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은 저는 교육 정책이 갖는 원죄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수시 정시 비중 문제만 해도 어떤 변화로 인해서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학생이 절반, 또 손해를 보는 학생이 절반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는 50%를 한참 밑도는 한 30, 40%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정책이 특히 좀 인기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1년여가 지났는데 교육정책이 수능 개편안도 발표했다가 1년 유예가 됐고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의 문제도 발표가 됐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인해서 또 이것도 1년 유예를 해서 보겠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을 가지고는 절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 내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점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은 다양성이고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우고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평준화 내지는 특정 교조, 그러니까 교원 노조, 정교조에 매달리면서 어떤 관점이 시장의 수요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급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중국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온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용 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를 해서요. 중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한중 간의 공동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것이 점차 어떤 미세먼지 감축 협약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이미 지난해 말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실 주요 의제로 올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경제 분야 하위 과제로 그냥 전락을 하면서 실질적인 논의 없이 기존의 공동연구 연장선에 불과한 게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또 봄에 중국발 미세먼지의 고통을 온 국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다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언은 감사드리고요.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설립을 이제 예정했고요. 그리고 한중뿐 아니라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 이동 원인 분석을 위해서 여타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중국, 일본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5년 동안 연구해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올 5월에 공동 보고서의 형태로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늦지만 더디 가고 있지만은 나름 촘촘한 미세먼지 정책을 펼쳐갈 예정이니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사회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전희경 의원과 1대1 자유토론입니다. 전희경 의원 시작해 주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행의 이 불투명한 학종 그리고 스펙 쌓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쏟아 부어야 되는 학종에 대한 우려
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대학 입시라는 것이 각 학교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주면 획일화에 따른 자연적, 필연적인 서열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단계적으로 좀 요원하다면 우선은 정시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또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현재 상태의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또 공감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 1, 2학년.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보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에서 좀 협력을 해서 학부모들의 요청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 당의 당론으로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헌법기관인 저 국회의원 김경진 개인의 입장에서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저 개인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거 금지돼 있는 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법안을 발의하신다면 저 최소한 개인으로서는 거기에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글로벌화 시대에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가 EBS라든지 이런 이 교육방송사에서 많은 어떤 영어 콘텐츠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리랑 TV 보면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영어로 어떻게 보면 상식 콘테스트, 영어로 Q&A를 하면서 거기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정 과목에 대해서 국가가 공부를 해라 말아라고 금지하는 것은 이건 원론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정시 확대 자유한국당도 그런 입장이시라면 저희와 같이 정책적으로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뽑을 때 다양성이 필요하다면 가령 수학이 잘하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필요하다 이러면 가령 수능 시험에서 이 수학 점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2배나 3배 가중치를 두고 또 물리 잘하는 학생이 필요하다면 물리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처럼 아주 그 학교에 지원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이 제도가 설계되는 것은 그건 정말로 금수저를 위한 제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공감을 합니다. 입시 정책이 하나 바뀌면 일단 컨설팅 업체부터 그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의 말은 신뢰하지 못하면서 이런 컨설팅 업체의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것은 저는 우리 모든 당이 협력을 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영어 수업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아마 민주평화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수업이 금지되니까 학원비부터 막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잘 참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희경 의원께서 1대1 토론해 주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관점, 세상을 보는 그런 방향, 정책의 방향과 정의당의 방향이 매우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한 진정성,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절실히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의당이 존재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지지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아주 강한 결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미투 관련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의당이야말로 지금 현재 청와대의 탁현민 행정관도 정리하지 못하고 초대 여성부 장관이 청문회에서도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해임 건의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 이 정부에서 이 청와대에서
묵인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저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 정의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탁형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저희 정의당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정의당이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의제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좀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해서 지금 민감성이 점점 높아지고 환경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과 또 산업의 측면에서의 균형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은 그런 산업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기업 측면에서만 행정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산업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기요금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전력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 전력 안에 실제 전기로 쓰지 않고 다른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것도 전기가 너무 싸기 때문에 실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나 다른 방식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너무 산업 쪽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쓰게 하거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좀 더 규제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께서 1대1 자유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발표해 주신 이 사회 분야의 정책들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청와대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거기서 말씀해 주신 미세먼지 원인 제공자인 중국에 대한 항의 요청의 건이 드디어 20만을 넘어서서 이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외교가 환경이고 환경이 외교의 이 아주 척도가 될 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중국과 여러 안보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중국 정상회담에서 보여진 혼밥 외교다, 또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항의 미숙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중국 입장에서도 이 포기하기 힘든 이 미세먼지 저감책,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힘있게 좀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굳이 정부만을 이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당 차원의 외교, 또 정당과 시민사회가 이 중국과 이 대화하고 또 중국의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책, 그리고 문제 제기의 수위가 너무 낮다. 그래서 너무나 안이하고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과 그 고통의 근원이 다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
미온적 대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 계속 촉구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민사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께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3분간에 걸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잘 달려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섬세한 삶의 질을 챙겨야 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로 모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는 정부와 여당이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견제하고 때로는 새로운 그런 정책의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현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하향 평준화 그리고 교육의 정치화로 달려가는 교육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교육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고 그리고 4차 산업을 대비한 가장 뛰어난 투자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교육은 절실한 기회의 사다리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정말 이 희망의 꿈터로 학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에 치중을 하면서 내 집보다 좋은 학교라고 그래서 저소득층의 부모들이 일터에 나가서도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어느 때보다 안심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집보다 좋은 학교를 저소득층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서열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서열화의 해법은 결국 교육의 다양성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 특목고, 원하는 수요자가 있으면 존치되어야 하고 또 더 많은 수요자가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가서 교육의 수월성을 살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정책 방향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정확하게 우리의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게 계속해서 그 야당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어린이, 그리고 약자 이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도입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도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의 깊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성차별 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미투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의 화법화와 그리고 이성에 대한 혐오의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엄중히 지켜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 정책에 대해서 1대1 자유토론 이어갈 텐데요. 사회 분야 정책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얼마 전 발표된 사교육비 통계에 의하면은 일반고 지망 학생들의 사교육비 평균은 27만 원인데 반해서 자율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평균은 43만 원. 그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평균은 47만 원이었습니다. 즉 자사고 외고가 사교육비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방금 그 자유한국당의 정견 발표에서 자사고 외고의 우선 선발권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육부는 작년에 자사고 외고와 일반고의 동시 입학 전형을 골간으로 하는 시행령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이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유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고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사고 외고가 가져올 그런 사교육 광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입니까? 네, 저는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비가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 사교육비가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교육이 정상화돼서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공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을 때라야 사교육비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자사고, 특목고를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비를 그렇게 드릴까요? 자사고, 특목고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질이 여타의 학교에 비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교육비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자사고와 특목고와 같은 교육의 질을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함으로써 일반고의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그리고 결국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반대가 높으니까 이것을 우선 선발권을 폐지해서 사실상 이 제도를 무력화하는 방향은 그거는 교육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고 일반고가 자사고, 특목고 수준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이 펼쳐져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은 자사고 외고의 폐지는 아니고 우선 선발권을 없애서 그냥 동시 전형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 함으로써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그 역량을 끌어올림으로써 그 수요를 자연스럽게 줄여가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관리 일원화법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 물관리 일원화에 동의를 했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 관리의 문제, 물 자원의 문제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 환경과 그리고 물 자원의 활용이라는 경제 산업적인 측면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 관리 일원화 만약에 저희가 집권을 했더라면 물 관리 일원화라는 체계 하에서도 그 일원화 속에서의 그 산업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지나친 환경 일변도로 흐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그 방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쪽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네. 다음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께서 1대1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의원님 아까 이현주 의원님께 여쭤본 거하고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대학 5년 후면 전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지방대학 이게 학생들이 없어지면 문을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라도 살려내야 합니까? 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 속에서 사실 지방대뿐만이 아니라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지금 규모로 이 학교를 과연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동시에 던져진 문제다. 물론 우선순위는 지금 지방부터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지방대학의 문제를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빚어지는 그 생태계, 경제 생태계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으로 이거를 가지고 가면 저는 해결책은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렵고 정말 등록금으로도 학교 운영이 정말 다 충당이 안 되는 이런 대학들은 퇴출, 그러니까 정말
퇴로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정말 지역의 거점이 돼서 지역의 인재도 육성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오피니언 리더도 되고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그 지역에서 정말 그 성장하는 이런 식의 그 토대가 구축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지방대학은 계속해서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지방대학의 문은 열어놓고 지방대학에 간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또 서울로 향하게 되는 이런 현실은 그거는 결국 우리가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지방대학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균형 발전이 아닌 그런 측면에 매이기보다는 빨리 교육의 문제로 저는 가져왔으면 합니다. 네, 완곡하게 말씀 주셨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의원님 전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제 주장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저는 형식에 제가 천착했다기보다는 역사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바꾸는데 검정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자유한국당 당론입니까? 지금 당론까지 얘기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화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데 대한 깊은 공감대가 있어서 아마 당론으로 가는데도 지금 현재 당론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생각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실 생각이시군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간의 1대1 자유토론입니다. 강은미 부대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의 윤정필 의원이 탁현민 방지법을 내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미투 정국과 관련해서 여성 당원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 조력자에 대한 일탈행위, 사과 촉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의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대표도 성폭력 모의를 했다고 본인 자서전에 써져 있고 또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딸 같아서 이렇게 만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장이 우리는 터치는 있어도 성폭력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성폭력을 자기 당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면서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순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부의 이런 문제에서도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겠습니다. 저희 당의 홍준표 당대표에 대해서 성폭력 모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은 하숙집에서 그런 내용을 들은 것을 본인이 책에다가 썼다라고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밝힌 내용, 들은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이 미투나 성범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를 그토록 하고 법안까지 발의해도 일반 시민들이 별로 동감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이신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정파를 떠나서 여성의 문제이자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파적으로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 지금 오히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가 심상정 대표를 후보를 통해서 보았지만 저는 대선 과정에서 보였던 그 결기의 반만 보여도 탁현민 행정관의 문제나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저는 정의당이 추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 그 결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보여주지 않는가에 대한 여성계의 의아함 그리고 여성계의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당의 입장을 내놓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당 안에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숱한 성추행과 그 성폭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 그 몇몇 우리 당 소속의 그런 그 불미스러운 행동을 정말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그때 그분들이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졌고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에서 그분들을 비호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의 지지 세력들의 성범죄에 있어서의 미투를 두고 자유한국당의 그 과거의 왜 그 문제들을 지금 복귀하지 않느냐, 복귀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별로 실효성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온실가스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 연비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휘발유 배출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혹시 자유한국당 입장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한미 FTA 그 자동차 협상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3년에 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보면은 자동차 오염원은 전체 그 초미세먼지량의 한 14%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제조업이 일으키는 그런 미세먼지는 54% 정도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오염원의 주체인 중국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제조업 연소 부분에 대한 논의 이외에 자동차 부분도 보아야 되겠지만 한미 FTA 고자체만을 놓고서 미세먼지 대책이 어떻게 됐느냐를 논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께서 1대1 자유토론 하시고 자유한국당의 검증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미투가 인간 존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 미투와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뭔가 이렇게 수다 떨듯이 무사하다 이런 농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무사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그 무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희 당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나간 거긴 합니다만 국정교과서 문제 이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그 철학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명을 따랐던 공무원들이 다 형사처벌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일자리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부족한 자원 그리고 많은 인구, 좁은 땅덩어리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해외 시장에 개척이 없이는 국제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운명을 갖고 있고 결국은 그렇다면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교육개혁과 직결된다. 그래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유연한 교육을 하고 기술학교, 영재학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나친 평준화를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 주신 그 미투 여성에 대한 그런 성범죄 문제 또 뭐 혹은 이성에 대한 정말 성범죄의 문제들은 절대 어느 순간에서도 그 희화화나 그런 진지성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문제는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마 그런 의문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정교과서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검정체제가 교과서의 질을 놓고 경쟁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아마 국정교과서를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집필진 그리고 출판사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는 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고한 담합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정을 하라고 그런 그 권고를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결국에 소송까지 가야 이게 그 수정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그 방식이 시장 실패의 산물처럼 채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좀 집중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이게 검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지필 기준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남친 빼고 자유 빼고 새마을운동 빼고 한미 동맹 빼고 북한 인권 서술 빼고 이런 지필 기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도둑지필이라는 소리를 들은 초등 국정 사회과 교과서 대표 지필자도 모르게 이 정부 코드에 맞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행위까지 해가면서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정말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관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이 결국 앞으로 일자리나 이런 데로 이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말씀하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는 제1의 야당입니다.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는 그런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염려하는 그런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인기몰이와 그리고 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결국에 빚을 지우고 그리고 외상으로 가져다 쓰는 복지와 같은 것과는 과감하게 손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을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체질을 강화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안보도 경제도 그리고 삶의 질 측면의 사회복지제도도 저희가 놓쳤던 부분, 여당일 때 놓쳤던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꿈을 걸고 있는 가족들이 한꺼번에 불행과 또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아이들 잘 키우는 정당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인데도 차분하게 또 품격 있게 토론을 벌여주신 토론자 5분.